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생각을 넓혀줄 순수한 문학적 황홀경에 빠져보세요. 이 영화는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재치와 감정의 춤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명작,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사랑, 자존심, 편견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단순한 고전소설이나 영화 그 이상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 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이 부르의 명작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봅시다. 분명 여러분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진정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18세기 후반 그림 같은 영국 시골에서 시작됩니다. 소박한 저택 롱본에 살고 있는 활기 넘치는 베넷 가족을 만납니다. 베넷 부인의 유일한 목표는 5딸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상속인이 남자아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택이 먼 친척에게 넘어가 딸들이 집도 없고 경제적 안정도 없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베넷 부인이 딸들을 위해 유리한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계략을 꾸미는 초반 이야기의 주요 동기가 됩니다. 맏딸 제인 베넷은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한 성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합니다.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 또는 리즈라고 불리는 그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재치 있으며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보다 진정한 애정과 존경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막내딸 메리, 키티, 리디아는 종종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어리석음과 제한된 기회를 부각합니다. 평화로운 전원 생활은 두 명의 부유한 독신남의 등장으로 변화합니다. 매력적이고 부유한 젊은 남자 빙글리 씨는 네더필드 공원을 임대합니다. 그는 두 여동생과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오만하고 냉담한 친구 피츠 윌리엄 다시 씨와 함께 옵니다. 그들의 도착은 특히 결혼을 원하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흥분과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공개 무도회에서 빙글리 씨는 제인 베넷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로맨스가 싹트는 듯했습니다. 반면 다시 씨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과묵하며 지나치게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춤을 추기를 거부하고 지역 사회를 공개적으로 경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자신에 대해 괜찮긴 하지만 나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폄하하는 말을 엿듣고 즉시 그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심 갈등, 즉 자존심과 편견의 충돌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빙글리 씨와 제인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빙글리 양과 자신의 계급, 편견의 영향을 받은 다시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인의 감정이 진심이 아니며 베넷 가문이 제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과 편견에 사로잡힌 이 개입은 제인과 빙리의 로맨스의 걸림돌이 된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다시 씨와 재치 있는 농담과 적대감으로 가득한 만남을 갖는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씨를 싫어하지만 그녀는 다시 씨의 지성과 활기에 끌린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는 엘리자베스의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한다. 이야기는 거만한 성직자이자 베넷 가문의 상속자인 콜린스 씨가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재정적 안정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거절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러자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 루카스에게 청혼하고 샬럿은 사랑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받아들인다. 엘리자베스는 실망한다. 여기에 더해 매력적이지만 교활한 군 장교 위컴 씨가 나타난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친분을 쌓고 다시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다. 이미 다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말을 믿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굳힙니다. 이는 편견이 얼마나 쉽게 생겨나고 겉모습에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빙리는 갑자기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 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인은 큰 충격을 받고 엘리자베스는 다시와 빙리의 누이들을 탓합니다. 이는 엘리자베스의 분노를 더욱 부추깁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로징스 파크 근처 헌스포드에 있는 샬럿을 방문하는데 헌스포드는 다시의 위압적인 고모인 캐서린 드 브루 부인의 저택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와 자주 마주치는데 이 만남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만남에서 다시는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합니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신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강조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오만함에 분개하고 여전히 위컴의 말을 믿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그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가 제인의 행복을 망치고 위컴을 학대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물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거절로 인해 다시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맞서게 됩니다. 그녀의 거절 후 다시는 편지를 통해 위컴과 제인과 빙리의 관계에 개입한 진실을 밝힙니다. 그는 위컴이 도박꾼이자 거짓말쟁이이며 여동생 조지아나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 했다고 폭로합니다. 또한 제인이 빙글리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베넷 가족의 행동이 빙글리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의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 역시 오만과 편견에 똑같이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이는 그녀의 성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고모와 고모 부인 가드너 부부와 함께 더비셔를 여행합니다. 그들은 다하시가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하고 그의 저택인 펜벌리를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의 웅장함과 가정부가 다하시에 대해 하는 호의적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뜻밖에도 다하시가 돌아와 엘리자베스를 만납니다. 그의 행동은 예에 바르고 따뜻하며 친절합니다. 이는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더욱 허물고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펜벌리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깨집니다. 베넷 가문의 막내딸 리디아가 이컴 씨와 함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스캔들은 베넷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자매들의 결혼 전망을 망칠 위협이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워하며 다하시에게 스캔들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다하시는 은밀하게 개입하여 이컴과 리디아를 찾아내고 이컴에게 뇌물을 주어 리디아와 결혼하게 하고 그의 빚을 갚아줍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엘리자베스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고모인 가드너 부인을 통해 다하시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스캔들이 해결되자 빅리는 네더필드로 돌아옵니다. 다하시의 격려를 받아 제인에게 청혼하고 제인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얼마 후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캐서린 드 브루 부인이 롱본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오만하게 요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재치와 기계로 당당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캐서린 부인의 간섭은 다하시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거절을 그녀가 자신의 애정에 마음을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는 롱본으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한번 청혼합니다. 이번에는 겸손한 태도로 과거의 교만과 편견을 인정하며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의 진정한 성품을 알게 되고 리디아를 대하는 그의 행동에 감동한 엘리자베스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오해로 점철된 여정은 결점을 극복한 두 강인한 인물의 아름다운 결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는 제인과 빅리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혼으로 끝맺습니다. 두 커플 모두 행복과 상호 존중을 찾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교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와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갑니다. 이 소설은 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지위와 피상적인 판단을 초월하며 자기인식과 겸손이 지속적인 행복의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첫인상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편견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 덕분에 오만과 편견은 영원한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만과 편견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성장과 이해,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처음의 판단을 넘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멋진 언어의 세계를 계속 탐험해보세요.